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이번 시간에는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개발 환경, 이건 내 PC에 자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본 컴파일러라든지 개발 환경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까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봐선 JDK하고 이클립스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 무료 버전입니다. 편하게 깔아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수시로 변경이 되죠. 새로운 버전이 나오곤 있는데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깔아도 되고요. 자료에서 내가 제시한 그 버전을 그대로 깔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JDK, 오픈 JDK라고 그래갖고 지금 내가 자료로 제시해 놨는데 요 내용은 강의 자료실에다가 오픈 JDK와 이클립스 설치라는 PDF 파일을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거기서 지시하는 데 설명을 보고서 단계별로 지시하면 됩니다.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뭐 그 자료를 내가 하나씩 뭐 열어서 읽어주는 건 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뭐 PDF 파일이니까 있는 대로만 쭉 따라하고 그림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교재에서 제공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길 바라고요. 첫 번째 거는 뭐 adopt to 그 다음에 open JDK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PDF 파일 열면 이런 제목이 나오고 여기서 단계별로 따라 해주기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설치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처음 하는 친구들은 낯설어서 좀 당황할 수는 있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영어로 돼 있다는 건 뭐 거부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운받고 설치하고 옵션 바꿀 거 있으면 좀 하고 또 환경 설정하는 과정도 다 제시가 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JDK뿐만 이클립스 설치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클립스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클립스는 개발 환경의 그 편집기거든요. 뭐 여기에 이제 내가 자바 프로그램 코드를 타이핑해서 집어넣으면서 문법적인 오류나 이런 거 잡기 쉽게 또 칼라링도 해주고요. 또 자바 컴파일러랑 연결시켜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래 한글 쓰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는 창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이클립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어떤 툴을 썼으면 좋겠냐 했더니 뭐지? MS 코드 쓰자고 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이클립스로 설명을 할 거고요. MS 코드가 좋은 친구들은 MS 코드 써도 됩니다. 지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되면 MS 코드로 쓰는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프로그램 짜고 결과를 보는 거고요. 그걸 만드는 도구는 자기 손에 익숙한 거 편한 거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바는 이클립스가 제일 좋고요.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많은 기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세가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다른 다양한 언어를 쓰는데 이 개발 환경 또 IDE라고 보통 하는데 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또 툴 이런 말 쓰거든요. 그 틀이 너무 크다, 이클립스가 또는 비주얼 스토어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MS 코드라는 툴을 많이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설치하는 과정, 사용법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이죠. 예, 이클립스는 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무료 버전이니까요. 그 강의 자료실에 있는 오픈 JDK 이클립스 설치 이 PDF 파일을 참고해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 설명해 달라고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다운받고 설치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뭘 보고 하면 된다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고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이 방식을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앞에서 설치하는 방법, 사용 설명서 PDF 파일 제시했다고 그걸 따라 하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거 다운받아서 읽는데 짜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좀 편하게 하라고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JDK 설치하는 과정, 이클립스 설치하는 과정 동영상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같이 가볍게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그 JDK 받는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어서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클립스 받는 부분은 내가 확보한 동영상이 좀 말이 많습니다. 천천히 말도 느리고 그래서 시간이 한 17분, 18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부담 갖지 않고 쭉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설치할 때 미리 하지 말고요. 한번 쭉 흩어보고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갖고 자바 설치 뭐 이런 식으로 JDK 설치, 이클립스 설치
이렇게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많은 동영상과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설치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 영상들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예,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우리 자바 설치하는 과정 한번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일단은 내 PC에 자바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커맨드 창 알죠? 실행창에다가 cmd라고 치면 나오고요. 저기서 자바라고 쳤는데 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오면 그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검색창에 자바 SE라고 치고 나온 결과를 검색하면 되고요. 버전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나온 지가 6개월쯤 넘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자기 버전에 맞는 그런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100메가가 넘는데 동영상 굉장히 빠르죠? 네, 다 스킵시킨 겁니다. 보고 있는 거죠? 네, 동영상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혹시라도 설치하는 과정서를 맞지 않으면 동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설치되는 과정에 맞추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설치를 했는데 동작이 안 돼서 설치된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네, 뭔가 빠진 게 있겠죠? 네, 분명히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건 있고요. 환경 변수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윈도우가 자바 프로그램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주소 같은 걸 미리 지정을 안 해주었다는 거니까요. 그걸 찾는 요령입니다. 설정하는 요령이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인데.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게 바랍니다. 설정 안 하고도 되기도 하거든요. 이클립스만 쓸 때는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동영상을 포함시킨 겁니다. 네, 경로 잘 확인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bin은 바이너리의 약자인데 보통 실행 파일들을 모아놓는 폴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변수, 이제 그 경로를 다 불러쓰기 뭐하니까 그 상징적인 상용구 같은 걸 등록을 해놓는 거거든요. 클래스 패스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걸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뒤에 bin 아닙니다. 이거는 lib로 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파일, 참조될 라이브러리 도서관 있죠? 그런 내용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잘 지정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커맨드 창 열어가지고 확인해보면 아까랑 틀리다는 건 알 수 있겠죠?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버전 체크도 되네. 12점. 네, 어렵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영상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자바를 설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음 영상은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제공한 그 저작자분한테 매우 고맙습니다. 돈도 안 내고 막 쓰는 건데 나중에 문제되면 전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이런 문제가 걸릴 건 없고요. 남의 영상을 쓸 때는 저작권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알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요? 예, 봅시다.
네, 이클립스 설치하고 개발하기. 이번 시간에는 무료 자바 개발 도구인 이클립스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클립스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클립스 설치뿐만 아니라 이클립스를 먼저 실행시켜서 이클립스를 하는 과정도 같이 설명을 웹 해주겠습니다. 브라우저이고요. 구글에서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다운로드라는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이 페이지는 이클립스의 공식 사이트인 eclipse.org입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클립스의 최신 버전인 디안을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다운받는 버튼이어서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패키지를 클릭하고 원하는 버전을 골라서 다운받는 것이 낫습니다. 예, 저 아래쪽에 있는 거 다운로드 패키지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클립스의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안드로이드 개발용이냐, 자바 개발용이냐, 첫 번째 것인 나눠지네.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자바로 웹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예, 이클립스란 툴이 자바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 것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쓰는 건데 꼼꼼하기도 해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전 이클립스 대신에 인텔리제이라는 툴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용 이클립스는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바를 공부한 데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설치해도 되지만 저는 용량이 적으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두 번째 것을 이클립스 자바 디벨로퍼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배운 다음에 이어서 바로 웹 개발하실 분들은 첫 번째 있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봐주셔도 됩니다. 이클립스의 기본 기능은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이거 받아야 됩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버전 확인하고요. 64비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비트수.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비트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고서 다운로드 창이 나오네요.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어디서 다운받는 건지를 먼저 보세요. 서버? 여길 보시면 타이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이완에 있는 서버에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다운받는 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겠죠. 미러 사이트. 여기 아래에 있는 Select Another Mirror를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 한국에는 카이스트하고 다음 카카오가 나오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카카오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서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상황이 좋다 그러면 어느 걸 써도 상관없죠.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해줘서 고맙다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엄청 빠르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30분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지 않는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폴더 열기를 누르세요. 예, 다운로드할 거 압축 파일이네. 바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클립스고요. 이클립스의 설치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원하는 위치에 압축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클립스를 삭제할 때도 그냥 폴더 전체를 삭제하시면 되고요. 예, 압축만 풀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네요. 설치 위치도 내 마음대로 압축을 풀어놓은 걸 기준으로 하니까 임의로 지정해도 되겠죠. 지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고 설치할 경로를 선택하시거나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 아래에 자바라는 폴더에 압축을 풀겠습니다. C에 자바에다 설치하는 걸로 자바라는 지정했습니다. 폴더가 없어도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축 풀기 버튼을 누르면 압축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압축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편집하겠습니다. 이클립스란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탐색기가 열리면서 이클립스가 설치된 곳을 보여주고요. 이클립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클립스 실행 파일 있네요. 더블 클릭합니다. 예, 처음이니까 보안 경고나오고 실행시키면 되고요. 네오는 이런 번역이구나. 예, 워크스페이스는 작업하는 내용이 저장되는 폴더를 이야기합니다. 작성할 프로그램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메모장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워크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hello.java를 만들었잖아요. 예,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이클립스에서도 않으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클립스에서 경로니까요. 작성한 소스 파일을 뭐 여러분이 지정해 놓고 그것만 기억하면 워크스페이스라는 됩니다. 폴더에 특별히 지정할 저장할 필요가 것을 없다는 권장합니다. 거죠. 그냥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C 드라이브 아래의 자바 디렉토리 아래에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바꾸겠습니다. 예,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놓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굳이 뭐 기본으로 디폴트로 제시된 거 네, 바꿔서 한 가지 나중에 못 주의할 찾는 일이 점은요. 있거든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이클립스가 설치된 폴더 아래로 지정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이클립스 버전이 나오면 이전 버전의 이클립스가 설치된 폴더를 삭제하는데요. 이때 기존에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삭제하는 실수를 하기 쉽기 예, 때문입니다. 이클립스가 설치된 주의하시고요. 것 밑에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이 만들지 체크박스를 말라는 이야기죠. 클릭하세요. 예, 다 들었을 이 거라고 체크박스를 생각합니다. 클릭하지 않으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창이 계속 예, 나타나고 물어보죠.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예, OK 오케이. 버튼을 누르세요. 예,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창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게 이클립스입니다. 어이 뭐야? 아, 처음에 설명 나오는 거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닫아버리면 체크를 되니까요. 해제한 다음에 네. 요걸 체크하지 않으면은 계속 클릭해서 나옵니다. 창을 실행할 닫으세요. 때마다 처음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웰컴 창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클립스의 개발 네, 화면인데요. 뭐 개발 환경 별거 아니죠.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만들 코드, 수가 그 모두 다음에 끝났습니다. 여기 디버깅, 와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밑에다 디버깅. 이클립스의 개발 화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작은 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창 하나하나를 뷰라고 합니다. 뷰, 그리고 에디터, 뷰, 이처럼 뷰. 여러 뷰로 이루어진 화면 구성 전체를 퍼스펙티브라고 하고요. 퍼스펙티브. 우리 지금 용어 우리가 뭐 보고 외울 필요는 있는 없는데 이 알면 화면 똑똑한 구성이 거니까. 바로 자바 퍼스펙티브입니다. 아, 자바 퍼스펙티브 이 자바 윈도우. 퍼스펙티브가 가장 기본이고요. 음. 다른 퍼스펙티브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아, 있는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아, 퍼스펙티브를 여러 가지 선택한 작업을 할 수 창이 나오면 있네. 디버그를 선택하고 OK를 오케이. 클릭합니다. 그 디버깅 환경으로 오케이. 그러면 아, 이렇게 디버깅, 디버그 변수의 값 퍼스펙티브 이런 것들을 볼 수 열리는데요. 있네. 실행된 내용 화면에 볼 수 보이는 있고요. 뷰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아이콘도 달라졌습니다. 음, 프로그램의 에러를 잡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이 디버그 퍼스펙티브는 디버깅 작업을 하기 편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바 퍼스펙티브로 돌아가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콘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디버깅 창 아니면 자바 일반 개발 창. 퍼스펙티브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나 태스크 리스트, 아웃라인, 프로블럼즈 같은 뷰들과 메뉴, 그리고 툴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각 뷰의 크기를 변경한다든가 탭을 드래그해서 이동한다든가. 뷰의 배치를 마음대로 이런 걸 바꿀 탭이라고 수가 합니다. 뷰, 그리고 탭. 이렇게 탭을 더블 클릭하면 뷰의 커지네. 크기가 최대화되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요. 뷰의 이름 옆에 있는 X표를 클릭하면 뷰가 닫는 닫히고요. 거겠죠. 닫힌 뷰를 다시 열고 싶으면 메뉴에서 윈도우에 있네. 쇼 보통 뷰, 뷰에 있는데 뷰라는 메뉴가 없이 윈도우라는 곳에 들어가서 나왔죠? 원하는 창을 테스크 선택하면 뷰를 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태스크뷰가 뭔지 모르는데 테스크 리스트가 열렸죠. 태스크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바 퍼스펙티브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메뉴 윈도우 아래에서 퍼스펙티브, 리셋 퍼스펙티브를 리셋 퍼스펙티브 하면 초기 상태. 누르시면 됩니다.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네요. 처음에 윈도우에 자바 이클립스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화면 구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잘 익혀놓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메뉴에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ch0id라고 적어준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왼쪽 창에 ch0id라는 프로젝트가 생겼죠. 이제 이 프로젝트에 hello라는 클래스를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ch01에서 우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뉴,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클래스는 자바 프로그램 한 개 한 개를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죠, 반. 패키지란에 적힌 것은 지우시고요. 패키지 잘 지워야 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hello로 하겠습니다. hello. h는 대문자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 헬로우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잘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이드 체크한다는 것도 신경 써서 봐줘야 되고요. 피니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본 소스가 배치가 됩니다. hello.java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에 메모장에서 했던 것처럼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문장을 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드에서 기본 틀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저기 쓰이는 system.out.println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똑같이 타이핑 쳐서 도는지만 실행되는지만 보자는 거죠. 이제 컴파일을 할 차례인데 이클립스에서는 프로그램이 저장될 때마다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버튼이 실행 버튼이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면 결과는 어디 나오지? 세이브하고서 런칭 새로 이제 시작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hello.java를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이 됐다는 거지. 소스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컴파일을 하는데요. 소스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으니까, 즉 컴파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OK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요거 체크함으로써 저장과 동시에 바로 컴파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왔네. 요게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일 때 좀 싱거 보이긴 하는데. 작성한 프로그램이 잘 실행된 것이죠. 예, 헬로. 여기 보면 다운편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출력이 나간 겁니다.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에 빌드 오토매티컬리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소스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컴파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빌드는 소스 파일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다른 과정 없이 단순히 컴파일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빌드 오토매티컬리가 컴파일을 자동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컴파일을 자동으로, 저장과 동시에 자동으로 컴파일을 하는 소리라는 거.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는 소스 파일인 hello.java만 보이고 클래스 파일은 안 보이는데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뷰는 프로젝트를 소스 파일 중심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는지 확인하려면 탐색기로 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터라는 뷰를 열어서 봐야 합니다. 메뉴에서 윈도우 아래에 Show View 아래에 중간쯤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옆에 내비게이터가 나타납니다. 탭이 또 하나 만들어지네요. 내비게이터 뷰는 탐색기처럼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윈도우 탐색기로 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빈 폴더에는 클래스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hello.class 파일이 클래스는 실행 파일입니다. 요거는 소스 파일이고요. 이처럼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소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 담아서 관리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관리하는 파일들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hello.class 파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고요. 우클릭해서 딜리트. 오케이. 네, 그리고 컴파일된 파일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빌드 오토매티컬리를 누르면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수정하고 오토매티컬리를 지웠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된다는 소리죠. 아까 그걸 체크해 놨었기 때문에 오토매티컬리가 체크되어 있지 않아서 빌드 오토매티컬리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hello.class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빌드 오토매티컬리를 체크해 놓는 게 편합니다. 네, 알았죠? 빌드 오토매티컬리가 체크되어 있어야 저장과 동시에 클래스, 즉 자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문자를 소문자 S로 바꿔서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에러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빨간 밑줄이 생기고요. 왼쪽에도 X표시가 나타나서 에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타이핑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코드초보.com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자들은 대부분 한 가지 오타나 대소문자 부분을 잘못한 말씀드리지 않은 게 경우입니다. 있는데요. 소스 파일 이름 옆에 있는 별 표시는 파일이 저장이 되지 소개되었는데 않았다는 아직 소리죠.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장하면 별 표시가 사라지고요. 그런데 소스 파일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 옆에 아이콘에 빨간색 X표가 생깁니다. 소스코드에 오류가 있을 때는 파일에 제대로 오류가 실행 아직 파일을 생기지 만들 수 없기 않았다는 때문에 X자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면 여기도 X가 프로젝트 나오네. 아이콘에도 이렇게 빨간색 X표가 생겼죠. 이 프로젝트의 어딘가에 에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소문자 X를 대문자 X로 바꾸고 저장하면요. 이 X표들이 다 사라졌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학습한 내용은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그램 작성 순서 얘기했습니다. 뭐였죠?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메뉴, 파일에서 뉴, 자바 프로젝트 눌렀죠. 그다음 클래스 생성했습니다. 클래스가 바로 내가 작업하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컴파일되면서 내가 작성한 건 자바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실행 파일은 클래스라는 데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와 관련된 메뉴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와 관련된 거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거의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좋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말하고요. 빌드 올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내가 지금 편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바꿔준다는 거겠네요. 프로젝트만을 빌드하고요. 현재 거만 전체다. 이때 모든 소스 파일을 새로 컴파일하는 거 아니고요. 새로 작성되거나 변경된 소스 파일들만 컴파일합니다. 빌드 올, 빌드 빌드할 때마다 프로젝트. 작업 정보를 저장하는데 클린은 이전 빌드에서 저장한 정보를 모두 삭제합니다. 간혹가다 프로그램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먼저 클린으로 프로젝트의 기존 빌드 정보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다시 빌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프로젝트 클린 한번 눌러서 프로젝트 정보를 한번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오토매틱 컬리는 소스 파일을 변경한 다음에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컴파일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클립스 사용법입니다. 지금 보여줬던 그 메뉴 말고는 특별히 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특별하게 그 빌드 오토매틱 관리 꼭 체크해 놔야 된다는 그 사실만 잘 기억해 준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자바 개발 도구인 이클립스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클립스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웹브라우저 열고요. 구글에서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다운로드라는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이 페이지는 이클립스의 공식 사이트인 eclipse.org입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클립스의 최신 버전인 니안을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다운받는 버튼이라서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패키지를 클릭하고 원하는 버전을 골라서 다운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이클립스의 여러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것인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자바로 웹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이 일반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쓰는 건데 안드로이드에서 이전 이클립스 대신에 인텔리제이라는 툴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용 이클립스는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바를 공부하는 데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설치해도 되지만 저는 용량이 적으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는 두 번째 것을 다운받겠습니다. 자바를 배운 다음에 이어서 바로 웹 개발하실 분들은 첫 번째 있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클립스의 기본 기능은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니까요. 저는 64비트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64비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비트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어디서 다운받는 건지를 먼저 보세요. 여길 보시면 타이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이완에 있는 서버에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다운받는 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Select Another Mirror를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 한국에는 카이스트하고 다음 카카오가 나오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카카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해서 고맙다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만일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폴더 열기를 누르세요. 이 압축 파일이 바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클립스고요. 이클립스의 설치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원하는 위치에 압축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클립스를 삭제할 때도 그냥 폴더 전체를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 파일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압축 풀기를 클릭하시면 어디에 압축을 풀 것인지 지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고 설치할 경로를 선택하시거나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 아래에 자바라는 폴더에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바란 폴더가 없어도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축 풀기 버튼을 누르면 압축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압축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편집하겠습니다. 압축 풀기가 끝나면 새로운 탐색기가 열리면서 이클립스가 설치된 곳을 보여주고요. 이클립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eclipse.exe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시면 이클립스가 실행됩니다. 이 창은 앞으로 우리가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작성할 프로그램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메모장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워크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hello.java를 만들었잖아요. 이클립스에서도 이클립스에서 작성한 소스 파일을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에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C 드라이브 아래의 자바 디렉토리 아래에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바꾸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이클립스가 설치된 폴더 아래로 지정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이클립스 버전이 나오면 이전 버전에 이클립스가 설치된 폴더를 삭제하는데요. 이때 기존에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삭제하는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창이 계속 나타나서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웰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X표를 클릭해서 창을 닫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웰컴 창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클립스의 개발 화면인데요.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클립스의 개발 화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작은 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창 하나하나를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 뷰로 이루어진 화면 구성 전체를 퍼스펙티브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구성이 바로 자바 퍼스펙티브입니다. 이 자바 퍼스펙티브가 가장 기본이고요.
다른 퍼스펙티브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퍼스펙티브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면 디버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버그 퍼스펙티브 열리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뷰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아이콘도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에러를 잡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이 디버그 퍼스펙티브는 디버깅 작업을 하기 편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바 퍼스펙티브로 돌아가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바 퍼스펙티브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나 태스크 리스트, 아웃라인, 프로블럼즈 같은 뷰들과 메뉴, 그리고 툴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각 뷰의 크기를 변경한다든가 탭을 드래그해서 뷰의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탭을 더블 클릭하면 뷰의 크기가 최대화되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원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뷰의 이름 옆에 있는 X표를 클릭하면 뷰가 닫히는데요. 닫힌 뷰를 다시 열고 싶으면 메뉴에서 윈도우, 쇼 뷰, 태스크 리스트를 닫았죠? 태스크 리스트 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태스크 리스트 뷰가 열렸죠? 자바 퍼스펙티브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메뉴 윈도우 아래에서 퍼스펙티브, 리셋 퍼스펙티브를 클릭하시고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맨 처음에 우리가 이클립스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화면 구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는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메뉴에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ch01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 창에 ch01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겼죠. 이제 이 프로젝트에 hello라는 클래스를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ch01에서 우클릭하시고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패키지란에 적힌 값은 지우시고요. 클래스의 이름은 hello로 하겠습니다. h는 대문자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체크하시면 메인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체크하시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hello.java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에 메모장에서 했던 것처럼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문장을 넣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작성되었으니까 이제 컴파일을 할 차례인데 이클립스에서는 프로그램이 저장될 때마다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버튼이 실행 버튼이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은 실행하기 전에 hello.java를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클립스는 소스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컴파일을 하는데요. 소스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으니까, 즉 컴파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OK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귀찮게 또 물어보지 않고도 알아서 저장하고 실행을 잘 합니다. 여기 아래에 콘솔 창을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클립스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잘 실행된 것이죠. 이클립스의 자동 컴파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에 빌드 오토매티컬리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소스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컴파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빌드는 소스 파일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다른 과정 없이 단순히 컴파일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빌드 오토매티컬리가 컴파일을 자동으로 하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는 소스 파일인 hello.java만 보이고 클래스 파일은 안 보이는데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뷰는 프로젝트를 소스 파일 중심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는지 확인하려면 탐색기로 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터라는 뷰를 열어서 봐야 합니다. 메뉴에서 윈도우 아래에 Show View 아래에 중간쯤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옆에 내비게이터가 나타납니다. 내비게이터 뷰는 탐색기처럼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소스 폴더에는 자바 파일들 들어가고요. 여기 빈 폴더에는 클래스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hello.class 파일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처럼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소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 담아서 관리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관리하는 파일들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hello.class 파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고요. 우클릭해서 딜리트. 오케이. 그리고 메뉴에서 빌드 오토매티컬리를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약간 변경한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래도 클래스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빌드 오토매티컬리가 체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럴 때는 빌드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수동적으로 컴파일 해줘야 합니다. 이제 hello.class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빌드 오토매티컬리를 체크해 놓는 게 편합니다. 편리하라고 이클립스를 쓰는 거니까요. 이번엔 소스 파일의 대문자를 소문자 S로 바꿔서 일부러 에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빨간 밑줄이 생기고요. 왼쪽에도 X 표시가 나타나서 에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X 표시 또는 밑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코드초보.com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소스 파일 이름 옆에 있는 별 표시는 파일이 수정되었는데 아직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장하면 별 표시가 사라지고요. 그런데 소스 파일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 옆에 아이콘에 빨간색 X표가 생깁니다. 이 소스 파일의 오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면 프로젝트 아이콘에도 이렇게 빨간색 X표가 생겼죠. 이 프로젝트의 어딘가에 에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소문자 S를 대문자 S로 바꾸고 저장하면요. 이 X표들이 다 사라졌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한 순서는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을 작성한 후에 저장하면 자동으로 컴파일 되니까요.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와 관련된 메뉴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라는 것은 소스 파일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말하고요. 빌드 올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그리고 빌드 프로젝트는 현재 프로젝트만을 빌드하고요.
이때 모든 소스 파일을 새로 컴파일하는 거 아니고요. 새로 작성되거나 변경된 소스 파일들만 컴파일합니다. 빌드할 때마다 작업 정보를 저장하는데 클린은 이전 빌드에서 저장한 정보를 모두 삭제합니다. 간혹가다 프로그램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먼저 클린으로 프로젝트의 기존 빌드 정보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다시 빌드 프로젝트를 하면 모든 소스 파일들이 완전히 다시 컴파일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오토매티컬리는 소스 파일을 변경한 다음에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컴파일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가지고 가볍게 자바 설치하는 요령, 이클립스 설치하는 요령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PC에다가 지금 설명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키트, 그리고 이클립스, 자바 통합 개발 환경이거든요. 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야지 자바 프로그램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시된 동영상 또는 강의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꼭 설치한 다음에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동영상에 나왔던 간단한 헬로 월드 쳤던 거 있죠? 그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동작하고 헬로 월드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실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잘 이해하고 꼭 본인 PC에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끝. 혹시 오늘 설명한 것 중 본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죠? 오픈 채팅방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그림이나 이런 게 많다고 그러면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메일을 보냈다 해서 메일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세상 메일로 보내고서 오픈 채팅방에다가 둘 중에 하나 어려움인데 내용이 많다 하면 메일로 보내고요. 아니면 대부분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점은 다른 친구들도 겪을 수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낯설어하지 말고 부담 없이 막 올려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다 개발 환경 구축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 났습니다. 오케이.